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연 이자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벌금 납부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2020년과 2021년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 부과한 벌금을 면제해주는 조치에 나서면서입니다. 이 조치로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 육박하는 체납 납세자들이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납세자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IRS가 팬데믹 시기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는 대규모 구제 조치를 19일 공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IRS의 벌금 면제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연 10만 달러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이 구제 대상입니다. 벌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체납 납세자들은 지난 7일 이전에 IRS의 체납 세금 내역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IRS는 이번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조치로 460만 명의 체납 납세자들이 개인당 평균 200달러의 벌금 면제 혜택을 보게 되며 전체 면제 벌금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벌금 면제 대상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초 IRS로부터 면제에 따른 미납 세금 현황이 담긴 특별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벌금 면제 대상자 중에서 이미 벌금을 납부 완료한 납세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환급을 받게 되거나 크레딧을 받아 다음 세금 보고 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국민의 올해 보험연금 상품 납입액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생명보험협회 림라가 20일 밝혔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림라가 추산한 올해 미국 소비자의 보험연금 납입액은 3,600억 달러로 지난해 3,11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연금 가입이 급증한 바 있으나 올해 납입액은 당시 기록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림라가 집계하는 보험연금 상품은 미국 국민들이 많이 가입하는 기업연금, 401k 등과는 다른 것으로 보험사가 취급하며 가입자가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보험사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림라는 높은 이자율과 주식시장 및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연금 납입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의 납입액을 굴려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상품 수익률도 좋아졌습니다. 림라의 토드 기식 연구 책임자는 작년에 암울했던 주식시장이 올해 반등하긴 했지만 물가나 경기 향방 등 여러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고정금리 거치식 연금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에 소비자들이 많이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정금리 거치식 연금의 평균 금리는 약 4.5%로 2년 전 1.5%의 3배 수준입니다. 연금 상품이 무조건 고객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사 라이프 플래닝 파트너스의 설립자 맥클라나한은 여러 종류의 연금 상품이 있지만 대부분 나에게 그다지 좋지 않았다면서 보험약관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상품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과연 좋은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쿡카운티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는 지난해 첫 번째 할부 세금을 과다 납부한 약 9천여 명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이번 주부터 3,050만 달러 이상을 자동 환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파파스는 이 서비스는 부동산 세금을 과다 납부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한다.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어떤 양식을 작성하거나 서류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환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의 약 48%는 다음 3달 동안 직접 부동산 소유주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쿡카운티 트레저러.com에서 자동 환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our Property Tax Overview라고 표시된 보라색 상자를 선택하고 주소 또는 14자리의 부동산 인덱스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 환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세금을 납부한 약 19,000명의 주택 소유주는 총 1,310만 달러가 은행 계좌로 전자 입금될 것입니다. 은행과 모기지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약 4,000명의 주택 소유주는 총 800만 달러의 환불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불은 두 번째 할부 세금 청구서에 적용되는 주택 세액 감면을 받는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감면에는 주택 소유주, 노인 및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2022년 두 번째 할부 세금 청구서는 2023년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18년에 자동 환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파파스는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고 약 15만 5,015명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약 1억 2,120만 달러를 환불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연간 2번의 할부로 납부됩니다. 자동 환불을 받는 세무 납부자들은 연간 총액을 초과하는 첫 번째 할부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리노이주는 2023년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주 중 하나지만 인구 감소는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19일 화요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인구는 1254만 9,6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0.26% 감소했습니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사이 일리노이주 인구 감소율은 약 0.85%였습니다. 2020년 마지막 인구조사 이후 일리노이주 인구는 2.06% 줄어 약 26만 4천 명의 주민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리노이주 인구 감소율은 전년 대비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 0.52% 감소해 가장 높은 인구 감소세를 보였으며 루이지애나와 하와이도 일리노이보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 인구 감소 둔화는 인구 유출 감소, 국제 이민 증가, 인디애나주, 미네소타주, 오하이오주 인구 증가와 함께 올해 중서부 지역의 인구가 반등한 이유로도 꼽혔습니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중서부 지역 인구는 0.2%, 즉 12만 6천여 명이 증가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도 1년 전보다 인구수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42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는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텍사스는 47만 3,400여 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인구가 늘었고 플로리다주가 36만 5,2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플로리다주는 2023년에 각각 1.7%와 1.6% 증가해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여전히 인구 면에서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주로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를 앞질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위, 텍사스보다 800만 명 많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가 상위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애플페이와 카드 등 아이폰을 이용한 애플의 결제 기능이 20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었습니다. 애플은 미 동부 기준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34분간 일부 이용자들의 결제 기능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장애가 발생한 기능은 애플페이와 카드, 캐시, 지갑 등이었습니다.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뒤 현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일시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는 지난달 8일에 이어 지난 13일 각각 90분과 40분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지난달 장애 이유에 대해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플랫폼에 접속해 과부하를 일으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들어선 인천시가 재외 한인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웰컴센터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일 시청에서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센터는 현재 708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에게 교육, 의료, 관광, 투자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년 6월 5일에 맞춰 웰컴센터를 연다는 목표를 두고 18억 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웰컴센터는 송도 부영타워 30층에 100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돼 컨퍼런스룸, 회의실, 상담부스, 공유 오피스, 전시 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은 현재 송도 부영타워 34층에서 36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인천은 한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 올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시는 웰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으고 동포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